삐딱 토크입니다. 삐딱한 삼관왕들이 풀어내는 삼관왕의 삐딱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삼관왕의 삐딱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학술 삼관왕 조동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시 삼관왕 최용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게 낯선 거 보이시죠? 저희가 창간 2주년이 되어서 농업회사법인 좋은술 세종, 좋은 회사입니다. 거기서 저희가 산 겁니다. 이게 유기농 쌀로 만든 와인, 쌀 와인이죠. 요거 2병씩 저희 후원해 주시는 분들한테 드리려고 내돈내산. 그런데 아주 훌륭한 농업회사 법인이라 소개할 겸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술 먹으러 가죠. 드시러 가시려고? 그리고 저희 회사 방문하신 분들께 남아있는 선물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나가다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전국의 핫한 이슈죠. 검찰총장을 직무 정지시키고 징계까지 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검찰 총장도 징계를 받는 세상인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이 과정 아주 시끌벅적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검사 출신인 우리 최용현 변호사님 평가라고 할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검찰 입장 가장 일선에 있는 검사들로부터 가장 고위직인 고검장들까지 거의 두세 명만 빼놓고는 전부 격앙된 분위기죠. 전부 다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나 직무정지 처분이 너무 과한 게 아니냐라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다만 집단행동은 아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집단행동에 대한 트라우마라고 그럴까?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 그 국민과의 대화, 검사와의 대화인가 하면서 여론에 엄청난 반발을 샀잖아요. 그런 그랬죠. 것도 있고 또한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비칠까봐 아마 집단행동으로 가지는 않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나 또 의사표시로는 상당히 격앙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제 그 징계 방침의 근거가 여러 개 쭉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논란이 되고 또 관심이 많은 게 그 판사를 불법적으로 사찰했다. 검찰은 이게 뭔 사찰이냐. 추미애 장관이 내놓은 징계 청구 사유 중에서 보면은 언론사 사주하고 부적절하게 접촉했다. 네. 채널A하고 한명숙 사건 감찰과 수사 방해했다. 채널A 사건 감찰 정보를 흘렸다. 검찰총장 자신에 대한 감찰을 방해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 사실은 이것까지는 다 알려진 사실이죠. 좀만 표현만 악의적으로 그 포장을 해서 내놓았던 거고 새로운 것은 조국 전 장관 등 주요 사건에 대해서 그 재판부에서 불법적으로 사찰을 했다. 이것이 포함됐기 때문에 더욱 논란이 커진 것이죠. 이 순간에 법무부 직원 중에 누가 하나가 추미애 장관한테 보고하는 사찰 보고서 그걸 폭냈으면 좋겠어요. 아니, 똑같은 짓을 하고 있거든요. 법무부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죠. 어느 기관이든 마찬가지니까. 다 하는데 물론 이쪽이 훨씬 좀 정도가 강한 그거를 뭔가 진짜 국민들이 공분을 일으킬 수 있는 뭔가를 카드를 들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니네도 하지 않았냐 근데 그것도 별 내용 없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뭔가 또 카드들이 있는 있다고 거죠. 하니까. 근데 던진 미끼에 제가 보면 어찌 보면 문관이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윤석열 총장은 이제 이렇게 가처분 신청도 하고 그런다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보니까 가처분 정식 명칭은 집행정지죠. 그렇군요. 현저히 조직에 이게 문제가 있을 때. 이거는 빨리 결론이 날까요? 그러면 빨리 나. 가처분처럼 민사의 가처분처럼 이런 것은 신속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결정이 날 거고 이것이 그 징계 처분에 대한 이의나 이런 거는 한참 걸리겠지만은 가처분이나 집행정지 같은 건 바로바로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중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 결과가 이 문제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까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나 같으면 열받아서 탁 사표 던지고 나갈 것 같은데 왜 그래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이 윤짜장하고 추어탕이 심한 것 같아. 추어탕. 네? 아니 도무지 우리한테 영양분을 줘야 되는데 왜 식중독 걸린 음식이요? 추미애 장관 옛날에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얘 찬성했죠. 그렇죠. 본인이 선두에서는 꼴이 돼가지고 나중에 일부 삼배인가도 하고 그랬잖아요. 사죄한다고. 네. 이 트라우마가 이번에 다시 재현되지 아니 않을까? 그러니까 아무튼 이 윤짜장하고 추어탕이 국민들을 아주 대머리로 만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남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기 와이프가 둘이에요. 예를 들면. 네. 근데 하나는 굉장히 어리고 하나는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집에 가면 이 여자가 이 사람의 그 흰머리를 뽑는 거야. 나이가 적게 보이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많은 여자 집에 가면 검은 머리를 뽑는 거야. 자기랑 맞추려고. 양쪽이 지금 이러면서 우리만 머리 다 뽑겨. 그래서 대머리가 된다. 대머리가 됐다, 국민들은. 네? 결국 그건 여론에서 결정나는 겁니까? 아니면 법에 의해서 결정나는 겁니까?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윤석열이 잘했냐, 추미애가 잘했냐 이걸 따지기 전에 가장 문제 있다고 보여지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같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잠재적인 언론들이 되게 많고 여론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청와대에서는 그랬잖아요. 발표 직전에 보고받았지만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 이 말이 얼마나 황당한 얘기냐면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그리고 향후에 이와 관련된 국민들과 대립과 갈등이 엄청날 걸로 예상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막 이거에 대해서 직전에 보고받았고 별도의 언급다. 본인은 가만히 있겠다. 대통령으로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지시나 어떤 의견을 내놓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소리죠. 이거 조국 사태 때도 그랬어요. 조국 장관 임명할 때도 대통령은 뒤에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국민들이 얼마나 대립과 혼란, 그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오늘 보니까 잘하고 있다는 것 중에 항목이 뭐냐면 1등이 코로나 대응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잘못하고 있다가 이제 부동산 문제 좀 하면서 또 윤석열 문제도 들어왔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윤석열을 때리면서 지금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쪽에서 이게 남는 장사예요.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로 선택해서 봤을 때 지금은 인기가 없고 뭐 그렇더라도 이게 남는 장사.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주저앉히는 게 당분간 막 그렇게 가죠. 아니 그럼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강력한 사람입니까? 강력하죠. 지금 대권에서? 아니 보세요. 이낙연하고 둘이 1대1로 붙었을 때 이낙연 2위로 나와요. 이재명하고 하면 1% 차이밖에 안 나와요. 지금 꺾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면도 있어요. 윤석열 총장이 치고 올라오니까 그걸 꺾기 위한 이제 방식을 그래서 이런 방식을 동원한 것 같은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쓰는 방식이 윤석열 망신 주기로 징계 사유 막 내보이고 뭐 불법 사찰을 했다는 등 뭐 장모 문제 있다는 등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망신 주기로도 내쫓으려는 건데 이게 과거 박근혜 정권하고 똑같은 방식이고 외형상 보이는 방식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구중궁궐에 가만히 관심 없는데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무슨 외형상 그렇게 보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보고는 받았다. 그건 별도 언급 없다. 구중궁궐에 있는 건 똑같은데 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무능력해서 그런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은 무책임해서 이런 것 같아요. 아니 무책임한다기보다는 저기 제 생각으로는 요 방법이 가장 낫다고 보여요. 정권 재창출에서. 아니 글쎄 그건 정치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저는 대통령으로서 이것을 문제를 이렇게 갈등과 대립을 낳는 문제를 본인이 해결해야지. 본인이 다 양자대 임명한 사람이거든요. 둘을 불러서 화해를 시키건 자진해서 사퇴토록 만들건 아니면 양자 다 사퇴를 퇴임을 시키건 책임 있게 행동을 해야죠. 대통령으로서. 근데 이미 지금 대통령이 나서기에는 늦었고요. 제가 그렇죠, 봤을 때 늦었죠. 늦었어요. 이미 늦었죠. 늦었고 이제 모든 건 법원에 맡기고 거기에 양쪽이 또 전략 짜겠죠.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져야죠. 아니 그리고 사퇴를 이렇게까지 만든 거에 대해서. 늦었고 이 늦었다는 것도 전략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다 알고 그랬을 수도 있다. 아 거기 정권 잡아보세요. 브레인들이 한둘이에요. 아 저같이 IT 한 사람도 속이 보이는데. 여러 일 전에 보고를 받은 것도 아니고 직전에 보고받았다. 사전 협의가 안 됐다. 그리고 별도의 언급은 없다. 이 자체가 본인은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지. 청와대에서 대변인도. 윤석열한테는 꽃놀이패예요 이거. 지든 이기든 본인만 계속 정치적 희생양인 것처럼 정치적 영웅이 계속 돼가거든요. 이미지가. 그 이기면 더 금상첨화고. 그렇죠. 이기면 금상첨화고 저도 손해볼 거 없는 거지. 정치 물론 뭐 사법적 판단에서 독세를 묶으려고 정권에서는 그렇게 시도하겠지만 안 묶어져요 절대. 대권 후보까지는 못 묶어요. 여론의 반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꽃놀이패 같아요. 저는 이거는. 민주당의 의도 이제 족쇄 채운다는 거고 윤석열 족쇄 채우는 계속 그 길로 갈 거라고 하고 저는 윤석열한테 꽃놀이패라고 그랬어요. 본인의 우리 안 국장님 생각. 아 저는 뭐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큰 뭐 해석할 여지가 없고 그냥 짜증만 나. 이런 문 대통령 같은 사람을 만나. 그러네. 내가 그러고 보니까 국민을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안 지는 겁니까? 사실은 옛날에 보면
뭐 김대중 납치 사건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사실 그때 김대중이 많이 얻었던 게 네. 박정희 삼선에 대한 피로감이었지 김대중에 대한 지지가 아니었거든 크게. 네, 근데 네. 이쪽에서 김대중을 하도 때려갖고 민주화의 상징으로 만들어 버리면서 그냥 커버린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 지금 그 수순을 맡고 있는데 이쪽도 그것에 대한 이미 저기 그게 있어요. 지식이 있고 선언 지식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즐겁게 우리가 감상하면 되는데 그러기엔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하다. 지금 국민들 대다수 의견이 그래요. 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저렇게 싸우냐? 피곤하다. 그러니까 짜증난다라고 하는 거죠. 윤 총장하고 같이 근무한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윤 총장 같은 스타일 제일 싫어합니다. 아 글쎄 내가 물어본 이유가 혹시 또 같이 근무해갖고 또 인정에 또 예정에 아니 하여튼 빨리 끝나고 저기 저녁은 오늘 저기 짜장하고 추어탕에 저 고춧가루 팍 뿌려서 먹읍시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 뭐 재밌지 않는 그런 갈등인데 어떻게 될지 또 삐딱 토커들과 함께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